시장의 색깔이 매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매크로를 봤다가 또 정치 변수를 봤다가 여기에서 또 싼 쪽이 어딘가 눈 돌리는 이런 수급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심을 좀 잘 잡아야 하반기 기회를 볼 텐데 그곳이 어딜까? 오늘은 수급 빈집이라고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쪽이죠. 건설 섹터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드디어 건설에게도 그들의 계절이 올지 궁금하네요.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랫동안 쉬었던 섹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올해 하반기 기대가 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근거 있는 기대인가 이 부분 체크해 보고 싶거든요. 일단 하반기를 건설업종 놓고 봤을 때 좋아지나요? 저는 여기서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좋아지는 속도의 기대감은 생각하시는 부분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어쨌든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업황 회복의 시그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PF라는 불확실성이 네. 이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이제 피해를 미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 섹터 측면에서 계속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제일 네. 중요한 거죠? 네, 아무래도 PF 죠? 그렇습니다. 실제 밸류에이션상으로 지금 건설업 지수 기준으로는 거의 PBR이 지금 코로나 수준까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글로벌 팬데믹 상황 하에서 과연 이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는 고사하고 이제 과거처럼 수천억 단위의 해외 손실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소위 이제 극단적인 그런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구간과 사실 밸류에이션 레벨이 좀 유사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주가에는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PF에 대한 우려감은 반영이 됐고 이를 반영하면서 PBR이 지금 코로나 수준이다.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과 함께 경제 위기였었는데 그때만큼 많이 빠져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빠질 구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 말고도 뭔가 개선의 포인트들을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그런 조짐도 관찰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최근에 좀 업종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금 살짝 튀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이 지금 주요 건설사들의 주택 건축 부분 원가율을 좀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원가율 개선에는 좀 시간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지만 지금 2023년도 이후부터 이제 수주했던 한 차례 이제 원가가 올라갔던 그런 원가를 베이스로 이제 마진을 붙여서 새롭게 좀 수주했던 현장들에 대한 매출이 점점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믹스 개선에 기인한 주택 원가율에 대한 개선도 사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사우디를 비롯한 전반적인 해외 수주에 대한 그런 성과들도 하반기에 다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악재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호재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섹터를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안 좋은 쪽을 집중하면서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좋아질 쪽을 봐야 할 때 그러니까 수주 개선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겠지만요. 방금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9월에 이제 피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워낙 투심이 안 좋은 구간이기는 한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수급 빈집인 건설이 정말 큰 수혜를 받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는 어느 정도나 가져갈 수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이제 시가총액과 실제 이제 기준금리를 그려보면 네. 사실은 과거에는 희한하게도 이제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였었던 부분들은 있었지만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해외 수주 기대감이 반영됐던 구간이나 과거 이제 해외 빅베스 기간 구간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리와 좀 희한하게도 일치하는 그림이 나왔다가 이제 21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면서 실제로 이 주택주 중심의 시가총액 하락이 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에 이 주택 건축 부분에 대한 각 회사들의 매출 비중이 한 30~40%대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거의 60%대, 70%대까지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금리 인상이라는 그 사이클 구간에서 주택주들에 대한 시가총액 하락이 조금 두드러졌었던 부분들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쪽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이제 금리가 다시 이제 방향성을 바꿔서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공사도 멈추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피해주였던 거는 분명해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되돌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부동산 PF 이야기도 저희 앞서서 잠깐 해봤는데 이 리스크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건지 사실 정부 쪽에서 여기에 대한 좀 칼을 뽑겠다라는 입장도 발표했었잖아요. 일단락이 좀 된 걸까요? 지금 사실 일단락이 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정부의 좀 부동산 PF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경공매를 통한 좀 재구조화 보다는 사실 이제 만기 연장, 뭐 유동성 공급 위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알고 네. 계신 것처럼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뭐 4월 위기설이 나왔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지금 정책들을 보면 지난 5월에 발표했었던 이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에 대한 발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하겠다였고 그런 세분화된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경공매를 통한 재구조화를 좀 속도를 내겠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궁극적으로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이슈가 뭐 단기간에 해소될 거다 이런 좀 낙관적인 시각을 갖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결국 뭐 정부의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었을 때에는 이 부동산 PF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 종착지는 경착륙보다는 좀 연착륙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제로 연구원님 그 PF 대출 잔액이라든지 이 부분 저희가 많이 놓쳤었다가 위기 터지면 대거 손실을 받을 대형 건설사들이 많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현황 어떤지 좀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 개별 건설사의 이제 PF 리스크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기준은 사실 뭐 기준 변경에 따라서는 뭐 수조 원이 되기도 하고 수십조 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통상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는 이 시행사의 어떤 차입금 관련된 이 보증 형태의 이 PF 대출 잔액을 보면 저희 지금 현재 커버하고 있는 건설사 중에서는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올해 1분기 기준 이제 5조 원을 좀 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5조 원. 네. 근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PF에 대한 이런 재구조화, 결국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들부터 뭔가 진행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에는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뭐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좀 지방 위주의 사업장이 먼저 진행이 될 텐데 실제 현대건설의 이 5조 원을 상회하는 이 대출 잔액에 대한 세부 이 단지 현황, 프로젝트들 현황을 보면 사실 대다수 서울에 몰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5조 원이 넘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약 한 1.5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언론에도 좀 등장했었던 그 CJ 가양동 개발부지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비싼 토지대를 지불해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현장과는 예. 다르게 여기는 이미 이제 토지 매입가보다 이제 시가평가액이 다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좀 안 좋았던 사례와는 조금 다른 그런 현장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 분양에 좀 들어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계획대로 간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이 금액 자체에 대한 레벨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의 어떤 PF 리스크에 대한 그 정도 자체가 어떤 한 회사를 좀 흔들 정도의 그런 좀 심각한 상황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과거보다도 뭔가 재무 구조도 더 탄탄해진 네, 부분들도 그렇죠. 있군요. 점진적인 축소를 예상한다. 그러면 해외 쪽 분위기로 눈을 돌려서 봤을 때 해외 수주가 잘 돼야 일단은 또 돈을 잘 벌 텐데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7월 들어서 좀 바닥을 짚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종목은 해외 수출 비중도 꽤 높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해외 수주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한 때인가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수주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결국은 이제 유가에 일정 부분 좀 후행해서 기대를 하고, 움직였던 네. 상황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현재 유가 레벨 자체는 좀 우호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뭐 워낙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디라는 국가를 보면 일각에서 나왔던 이 네옴시티라고 했던 기대감이 컸었던 이 대형 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규모 축소 얘기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사우디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람코 지분을 추가 상장하면서 또 재원 조달했던 부분들도 있고 근데 또 사우디 내에서 또 이벤트들을 보면 이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작년부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둔화되는 부분들은 예. 있지만 이 캐펙스 투자는 계속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또 뭐 이제 LTC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석유화학 쪽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뭐 사우디를 비롯한 전반적인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하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시간이 또 많지가 않네요. 모시고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 많았는데 지금 재건 기대감도 반영하면서 이번 성적표가 어떨까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거든요. 이 프리뷰를 봤을 때 종목을 좀 압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프리뷰 간단하게 들으면서 탑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분기 전반적인 실적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익이 전반적으로는 다 감소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높아진 주택 건축 부분에 대한 원가율이 2분기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의 선호도는 일단은 삼성 E&A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뚜렷한 화공 중심의 수주 성과,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 주주환원 재개, 그리고 이제 글로벌 EPC사 대비해서 어떤 주가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갭 축소에 대한 부분들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차선호주는 이제 GS건설 말씀드리고 있는데 작년도 이제 인천 검단 그 사고 때문에 반영했던 충당금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 그 외에 이제 자회사인 GS 이니마나 그룹사 수주에 대한 확대, 그리고 여전히 PBR 0.3배대 수준의 좀 저평가에 대한 해소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 그리고 차선호주로 GS건설. 이 공통점은요. 일단 뚜렷하게 수주가 조금씩 개선되는지 여부와 주주 환원, 그리고 저평가 이렇게 키워드를 주목해 보시면 일정 부분 하반기에 어디가 좋을지 건설사의 힌트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룡 연구원과 함께 건설 섹터 알아봤고요.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